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1월 13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2.634%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2.94% 하락하면서 오늘 양증시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하였습니다. 장 초반부터 계속 밀려서 끝까지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오늘은 옵션 만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에서 6,300억 정도 매도를 하였고요. 기관 투자자가 640억을 매도하면서 양매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주로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를 끌어내리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78억 매도, 기관 투자자가 380억을 매수했는데 사실 수급은 크게 변화는 없었지만 증시 전체가 눌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 니케이도 별로 좋지 않았고요. 상해 주감은 부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우 나스닥은 계속 이제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결국 2,400 초반까지 지금 주가가 떨어진 상황이고요. 이전에 일본의 니케이가 급락을 하면서 그런 이제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가 나올 때 찍었던 종가보다 더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지금 갑작스럽게 급락을 시작하는 모습이었고요. 최근에 이 흐름들이 61선을 넘지 못한 채로 계속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안해 보였습니다. 하방 경직성의 차트였기 때문에 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는데요. 지금 이제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전체가 좋지 않은 모습,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끝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6,300억 매도했고요. 전날도 3,000억, 그 전날에도 4,800억을 매도하면서 지금 3일 정도 해가지고 1조 5천억 가까이를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크게 매도는 하지 않고 있지만 크게 지금 지수도 방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전체적으로는 계속 코스피가 눌러지고 수급 자체가 좋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689포인트로 700포인트가 깨졌고요. 마찬가지로 이전에 굉장히 급락이 크게 났었는데 그때 찍었던 종가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쌍바닥 따지고 다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단 며칠 만에 지금 이렇게 돌아왔고요. 요거는 이제 수급 자체가 크게 중요하지 않죠. 외국인 투자자가 별로 매도하고 있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증시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너무 심하게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거기에 국제시장까지 흔들리면서 우리나라 증시 전체의 펀더멘탈을 계속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지금 미국의 대통령 당선이 트럼프로 되면서 계속 그런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다음에 앞으로 미국의 그런 우선주의로 인해서 강달러 추세가 점점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그동안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고환율로 시달려 왔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제 물가가 잡히면서 환율을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근데 지금 빅커트 이후에 0.25% 추가해서 사실 미국은 0.75%를 금리를 떨어뜨렸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떨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시는 이 환율은 원래 떨어지지 않았던 것보다 더 올라갔죠.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미국이 더 금리를 떨어뜨리던가 우리나라도 이제는 금리를 떨어뜨려야 되는 시기인데 이 환율 때문에 금리를 떨어뜨리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부담스럽죠. 고금리입니다. 지금 고금리인데 우리나라도 같이 떨어뜨리면 이제 환율이 더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환율이 높게 유지가 된다면 우리나라 자체 전체에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00원대의 환율이 이게 장기화가 되었을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높게 환율이 유지가 된 지 꽤 오래되었고 미국이 금리를 떨어뜨리기 시작했음에도 여전히 높게 유지가 된다는 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요. 이제는 부채가 많은 기업, 부채가 많은 그런 이 가계에서는 점점 이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떨어지지 않거든요. 특히 한국 금리는 떨어뜨릴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증시의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연말로 갈수록 점점 좋지 않아지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내일 옵션 만기에 대해서 좀 크게 좀 매도 물량이 미리 쏟아진 것 같고, 만기 이후에 이제 움직임, MSCI 리밸런싱에 대한 움직임을 좀 더 차분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코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실 거고요.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지수 선물은 미국 증시는 크게 변동 없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굉장히 크게 떨어졌는데요. 미국 증시는 잠잠합니다. 그래서 코스피만 지금 계속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 증시도 지금 크게 움직임 없습니다. 보합 수준이고요. 한국에 대한 저런 고환율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환율 방어에 대해서 좀 움직여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심각해 보입니다. 국제유가는 68.8달러까지 떨어졌고요. 천연가스는 2.8달러 수준으로 급등하던 거에서 조금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뭐 평소 우리가 보던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도록 하고요. 아까 외환이 이제 지금 일별로 했을 때 7원 정도 떨어졌지만, 이게 7원 떨어진 게 1,400원 수준이거든요. 그만큼 아주 위험한 구간이다. 그럼 환율이 올라가면서 국채 금리도 이렇게 같이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가 증시가 지금 발작을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국채 금리거든요. 4.4%가 넘어가면서 4.5%가 갈 때마다 우리나라 코스피가 상당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많이 던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게 계속 거기로 닿을랑 말랑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불안감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점점 이 달러가 강세를 유지한다고 했을 때는 빨리 한국 주식을 팔고 미국 주식을 사는 게 환차익도 얻을 수 있고, 주가가 상승하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 더 좋을 수 있고요. 미국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법인세도 깎아준다라고 하니 미국 기업의 성장성이 더 보장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점점 이제 미국으로 이 자금들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나라 증시는 계속 투자금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요. 다행히도 이제 금융투자세가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게 지금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더 악재가 많기 때문에 지금 그거라도 이제 해결되어서 다행이지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지금 이제 52주 신저가를 갱신할 만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시장을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적인 것은 환율이 좀 다시 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이 국채금리도 좀 다시 떨어지면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겨야 됩니다. 지금 그런 여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00원 하락해서 0.48% 하락했고요. 275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제 제가 영상을 찍지 못했는데요. 어제는 50원 정도 떨어져서 진행이 되었고, 일별 거래량은 560만 주, 그 다음에 오늘은 780만 주로 조금 거래량이 증가했지만 100원 정도 하락하면서 진행되었고요. 어제 오늘 둘 다 보합 수준으로 뭐 크게 하락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에 상승폭을 좀 늘리면서 좀 좋은 흐름으로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코스피에 대한 흐름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간의 거래 2800원으로 잘 선방하긴 했지만 지금 증시 전체가 굉장히 엉망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환율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코스피에 대한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2400포인트로 이렇게 도달을 했고요. 지금 원자력 테마 보시면 크게 떨어지지 않았죠. 오히려 G2파워 같은 경우는 9% 올랐고요. 일진파워도 5% 올랐고요. 전부 잘 선방을 해주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HI도 14,000원으로 오늘 떨어지긴 했지만 장중에 16,000원까지 치고 나가면서 상당히 크게 올랐다가 조정을 좀 받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며칠째 좀 잠잠하게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전체 차트를 봤을 때는 코스피와는 완전히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포함된 이 원자력 테마를 제외한 나머지 테마들이 상당히 약세를 띠고 있고 코스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렇게 잘 유지한 것만으로도 우리는 지금 만족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21선을 지지하면서 이제 위로 한번 치고 나갈 때가 되었는데 아쉽게도 이런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좀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21,600원 정도를 찍고 떨어졌고요.
계속해서 동일 위치에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저항을 받았을 때 한번 뚝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점이 좀 이제 우려스럽기도 한데요. 그거는 기술적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것이길 뿐이기 때문에 일단 좀 더 시간을 두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스피는 신저점을 갱신하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잘 버티고 이제 고점 부근에서 위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상당히 마음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이평선도 정배열로 되고 있고요. 거래량이 한번 터지면서 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길만 만들어진다면 상당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상황에서 증시 분위기가 좀 더 좋다면 확실히 힘을 받을 텐데요. 많이 아쉽습니다. 투자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 어제 30만 주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28만 9천 주 매수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 어제 이어서 29만 주, 2,929만 주 매도했고요.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도 55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는 지금 3일 정도 빠지고 있고 기관 투자자는 3일 연속 들어왔고 최근에 계속 들어오는 모양새가 보입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가 지금 연기금 투자자 위주로 상당히 많은 물량이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벌써 한 200만 주를 넘어서 거의 300만 주 가까이를 최근에 단기간에 물량을 모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신도 단기 수익을 노리고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요. 사모펀드는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가 이렇게 열심히 매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인상이 깊고요. 외국인 투자자야 이미 많은 물량이 들어왔고 지금 이제 옵션 만기 전날에 또 이러한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충분히 이제 연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보유율입니다. 근데 기관 투자자가 그동안 큰 움직임이 없었는데요. 최근에 상당히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한다는 점에서 인상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 보유량의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는 서서히 올라왔고요. 기관 투자자가 최근에 아주 급격하게 두산 에너빌리티를 많이 매수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차트 흐름이 기관 투자자의 매수의 그래프와 굉장히 유사해 보이고요. 이번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도 매수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주가를 올리고 있겠지만 최근에 이 주가의 주 상승 이 요인은 기관 투자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매수를 진행해주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 모두 해당되는 얘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제외 이제 수소라든지 아니면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테마들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CS 윈드라는 기업의 주식을 보시면 거의 내리꽂았거든요. 네. 단기 73,500원을 찍고 지금 10월 초반에 이렇게 고점을 갱신하는 움직임이었다가 트럼프가 되자마자 4만원까지 떨어집니다.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만큼 지금 테마별로 상당히 이 차이가 크다. 아주 위험한 시기이고 우리가 지금 그래도 같은 방향으로 가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구간을 더 뚫고 내려가서 지금 상당히 크게 떨어졌죠. 24,000원대도 상당히 낮은 구간이었는데 17,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50%가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제 여유를 가지고 이 테마를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포함된 이 에너지 테마는 계속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계속 정리드리고 있고요. 네, 앞으로 트럼프가 되든 누가 되든 간에 지금 이제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트렌드가 미국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이제 바뀌는 기류가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해외 전체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이제 그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큰 시장을 노리는 기업들, 국가들이 많아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잘 공든탑을 쌓아왔던 거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다른 국가들은 그 빈틈을 누려서 본인들이 시장을 장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면 이게 돌이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차트 확인해 봤고 공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어제도 조금 줄었고 오늘도 좀 줄어서 113만 주입니다. 그래서
110만 주 수준이었기 때문에 크게 변동 없었고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차장고는 네,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았고요. 어제도 크게 뭐 변동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거래원을 보시면 오늘 장중에는 JP모간이 조금 매도를 했었고 어제는 네, 마찬가지로 신한증권 매도, 골드만삭스 조금 매도하고 크게 뭐 변동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옵션 만기 내일이기 때문에 내일의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MSCI 리밸런싱 관련해서 이제 옵션 만기 이후부터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제 예상으로는 이 원자력 테마가 계속 관심을 받고 있고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고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사들이 이 원전 테마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라고 약속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 내에서 이 원자력 테마에 대한 비중이 당연히 저는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 1등 테마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 증시 전체가 전 세계에서 좀 비중이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최근에 그런 고금리, 고환율에 대한 영향 때문이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상충이 될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의 고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좀 이 시장 상황이 계속 우려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점은 좀 아쉽습니다. 근데 그래도 앞으로에 대한 방향은 계속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종목 상세입니다. 어제도 30만 주 매도로 잡혔고요. 오늘도 29만 주 매도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3일 정도 해서 이 수급이 좀 빠져나가는 모습이고 그렇게 빠져나가 봤자 22.5%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보유율은 높은 상황이고 네, 외국인 투자자 좀 빠져나갔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빈자리를 기관 투자자가 메워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상이 깊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기관 투자자가 벌써 6일 연속 이렇게 매수를 했고요. 그 6일 동안 매수한 양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네, 꽤나 이제 물량이 심심하면 이제 들어오고 있고요. 300만 주씩 이렇게 130만 주씩 마구마구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의 한 달 동안에 누적 데이터를 보았을 때도 지금 기관 투자자가 많은 물량을 매수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오히려 이제 외국인 투자자보다도 기관 투자자가 오늘 날짜로 해서 더 많은 물량이 매집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중에는 보험도 있고 투신도 270만 주 매수했고요. 한 달 동안 데이터입니다, 이게. 연기금 투자자가 450만 주를 매수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거의 0.7%까지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지분을 다시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번에는 확실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이제 모으고 나서 혹시 네, 옵션 만기 때 또 한꺼번에 던지진 않을까 한번 내일 시장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네, 기술적인 부분들은 다 확인을 했고요. 이제 넘어가서 오늘 소식들을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식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남부 발전과 발전용 가스터빈 케이싱 교체 공사 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어제 나온 소식이었고요. 이 가스 터빈의 케이싱이라는 것은 그 가스 터빈 바깥에 이제 케이스처럼 이렇게 씌우는 그런 장치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지금 한국 남부 발전과 신인천 복합화력 가스 터빈의 8개에 대해서 교체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로터와 고온 부품 공급에 이어서 케이싱까지 수주를 하면서 이제 사실상 이제 가스터빈 전체를 턴키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 거고 증명을 한 거고요. 거기에 대한 이 규모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간 1조 원 이상으로 전망되는 가스터빈 서비스 시장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내놓으라 할 그런 경쟁사들을 이겨내고 이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수주를 한 거죠. 상당히 이제 인상이 깊습니다. 그래서 가스터빈의 후발주자로 국산화에 성공한 것도 대단한 건데 그거에 이제 우리나라 이 국내에 있는 발전사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성능을 인정을 받아서 이렇게 꾸준히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좋은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번 계약이 국내 중소협력사들과 함께 가스터빈 서비스 사업의 핵심 기술들을 100% 국산화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 내부에 있는 이제 중소기업들이 힘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터빈 관련된 파트들을 생산하는 기업들도 활성화가 되고,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도 이제 익률이 높은 그런 이 사업에 대한 확대가 진행되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률도 높아지고 뭐 굉장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외산을 대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부의 이제 이 기업들의 역할이 점점 더 확대되고, 이제 그걸 넘어서 해외 시장도 노려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미 해외 시장에서 가스터빈에 대한 수주가 발판이 마련되고 있죠. 중앙아시아에서는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탄인가요? 네, 그렇게 이제 또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중동에서는 사우디 쪽에서 또 진행을 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제 미국 쪽에서도 그런 수주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아주 전 세계적으로 그런 공장들이 있음으로 해서 많은 수주를 하는 것 같습니다. 체코에도 이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자력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 원자력에 들어가는 결국에는 터빈 부품을 잘 만들기 때문에 그 터빈 기술을 활용한 이제 해상풍력 터빈, 그 다음에 이런 가스터빈 터빈, 이제 이 가스터빈은 LNG에서 수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복합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발전용 가스터빈이 올해 10대 기계 기술로 선정이 되었고요. 이렇게 국내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증 기간인 8,000시간을 이 김포 열병합발전소에서 2019년에 지금 국산화를 성공해서 이제 깔아서 8,000시간을 성공적으로 가동을 했고요. 그게 이제 380메가와트급의 초대형 모델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외에도 가스터빈의 제작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저렇게 초대형을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유일무이합니다. 그리고 수소 터빈도 마찬가지, 용량이 크게 하면서 수소를 활용해서 이 에너지를 통해서 터빈을 돌리는 게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왜냐하면 수소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 가스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요하는 기술들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차곡차곡 확보를 했고, 그런 기술력을 통해서 이제 성장하는 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봐 왔고, 이런 변천사 과정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소식으로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BHI라고 해서 상당히 그 협력사, 그죠? 보조기기를 제작하는 이 기업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받고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힘을 받고 있고요.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좀 더 가볍게, 아주 강하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로부터 수주를 꽤 받았고요. 그게 사우디의 가스터빈 관련된 수주였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사우디 쪽에서 가스터빈에 대한 수주를 지난번에 했었고요. 이제 그 수주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동 내에서도 그 가스터빈 시장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가스터빈 시장은 우리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다. 이게 일회성의 수주가 아니라 수주를 하고 나면 납품을 하고 그거를 이제 운용을 해주고 유지 보수, 그 다음에 부품 교체까지 해주는 거기 때문에 아주 중장기적으로 매년 꾸준히 수익성이 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아파트 짓고 아파트 분양 안 되면 막 손실을 보고 그런 이 건설 구조가 아니라 지금 완전 다른 상황이다. 그래서 건설 같은 경우는 뭐 10년 이렇게 15년 이렇게 끌고 가서 그 건설 이 프로젝트의 진행률에 따라서 수익성이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그리고 그 10년 동안 원재료 가격이 바뀌었다가 해서 뭐 소송 걸리고 굉장히 어려웠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기자재는 그냥 뚝딱뚝딱 찍어내서 납품을 하면 되는 거고, 유지보수는 그때그때 해주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인건비도 적게 들고, 이렇게 이 납품을 한다는 듯이 그런 파운드리 역할로 이제 제품을 찍어내서 판매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주식 투자가 뭐죠? 영업이익률이 높아진다. 이익률이 높아진다. 그죠? 이익률이 높아지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들을 이 애널리스트들이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의 목표 주가를 또 상향을 했습니다. 얼마로 상향을 했을까요? 26,000에서 28,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거의 3만원 근처까지 주가를 높였고요. 뭐 애널리스트들 리포트 이렇게 올려봤자 주가 별로 안 오른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이 주가를 공개적으로 올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리고 그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이 목표 가격이 같이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간에 우리가 의미 있는 상승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꾸준히 지금 힘을 받고 있다,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이 좋은 상황이다,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는 지금 주목을 한 게 2025년 중에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를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후속 수주가 또 기대가 된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11차 전기본에 원전 3기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국내 수주풀도 늘어나 있는 상황이다. SMR 수주가 25년, 26년에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 그게 수주의 질이 이제 터빈 사업까지 확대되어서 높아진다. 수주의 질이 높아진다는 게 뭐죠? 이익률이 높은 사업을 확대시킨다는 것이고,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2024년 실적 예상치보다 35.8%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울 3, 4, 5기와 터빈 사업 수주 프로젝트 매출 인식 본격화에 이제 기인을 할 거고, 그리고 2025년 하반기 중에는 체코 원전 관련 수주 계약 체결하고, 그 다음에 그 후속 호기까지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우리 편이고, 지금처럼 기다려주면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는 이제 미국 증시가 본격적으로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가 언제일까가 우려스럽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증시가 이미 조정을 받기 시작했고, 여기 이제 언제 조정이 끝날지도 사실 알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두산에너빌리티가 포함된 이 테마가 상당히 강하게 잘 버티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확실한 소식이 들려온다면 힘을 좀 더 받아서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투자를 멈출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대표 야당이 원전 예산 합의에 어제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대립각을 세우면서 이 에너지 정책이 좀 계속 정쟁화되는 그런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다행히도 예산 합의에 성공을 했고요. 이제 지금은 초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도 필요하지만 원전 에너지에 대한 이 입각도 지금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이게 필요한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향후 10년 동안 기존에 사용하던 원전 에너지에 대해서 수명이 다해서 멈출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국내에 있는 기업들의 그런 산업용 전기 단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지금에서야 재생에너지를 공격적으로 늘려봤자 산업용 전기료가 먼저 높아지면 수출에 대한 경쟁성이 이미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뭐 재생에너지 몇 프로 달성해서 수출 가능하다라고 해봤자 이미 값싼 뭐 중국산이나 그런 값싼 이 경쟁력으로 밀고 들어오는 기업들을 이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이제 합리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고요. 결국에는 두 가지 다 생각해야 됩니다. 안전성과 경제성을 모두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쪽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경우에는 결코 이 에너지 시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행히도 지금 이제 합의가 되었고요. 우리나라의 그런 이제 원자력 이 에너지가 국내 건설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수출에 좀 더 힘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바뀜으로 해서 상당히 이제 이 에너지 테마의 이 형세라고 할까요? 그게 급변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 원자력 발전은 사실 급변이 아닙니다. 이미 바이든 대통령에서부터 원전 에너지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을 했고요. 해리스가 되었더라도 SMR에 대한 투자와 원전 에너지의 필요성을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붐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청정에너지 수요에 대응해서 원자력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3배로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부족해서 마구마구 늘리듯이 지금 미국도 원전 에너지를 3배로 늘리겠다. 이게 무슨 말이죠? 원전 에너지라든지 재생에너지라든지 결국에는 둘 다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력 에너지가 왜 필요한가? 인공지능과 같은 이런 고전력 시스템이 늘어나기 때문이고 그걸로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재생에너지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뭐 마이크로 그리드를 깔아서 효율적으로 전력 분배를 한다고 한들 기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지 않는 에너지가 지금 뭐 석탄이나 원자력, LNG 이런 게 있는데 결국에는 원전이 탈탄소이기 때문에 탄소를 생각한다면 원전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뭐 트럼프는 지금 뭐 탈탄소를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석탄을 같이 쓸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러운 면도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미국 전체에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초당적으로. 이게 뭘 의미하느냐? 결국에는 이 에너지, 원전 에너지에 대해서 필요한 이 파트들이 있을 거죠. 그거를 지금 미국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저 큰 나라에서 지금도 많은 그 원자력 이 발전소를 3배까지 늘린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이 건설을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미국 내에서 이제 건설을 해서 납품하고 그걸 가격 단가를 맞추려면 당연히 이제 제조 단가가 싸야 될 것 같고요. 미국과 평소에 협력을 자주 하던 그런 기업이어야겠죠. 그래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딱 이제 우리나라의 두산 에너빌리티, 뭐 BHI 이런 이제 건설사들과 협력을 해왔기 때문에 계속 파트너로서 연을 이어가길 원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서로 협력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저 미국 시장 누가 다 장악하겠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수주를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좀만 기다리면 좋은 상황이 펼쳐질 거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뉴스케일 파워가 최근에 이제 뭐 유상증자 비슷한 그런 이 공모에 대한 소식으로 주가가 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주가가 지금 어제도 한번 급등을 해서 26.55달러까지 고점을 한번 높여놨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이 내려갈 이 여유도 없다.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SMR 기업이 이렇게 힘을 받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직접 투자를 하기도 했고 뉴스케일 파워가 이렇게 힘을 받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확실한 소식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주가는 이유 없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곧 뉴스케일 파워 발로 해서 좀 이제 큰 수주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라는 저는 기대감이 좀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형 원전 건설도 잘 하겠지만 대형 원전 기자재도 제작해서 잘 납품하겠지만 지금 이제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 아주 크게 기대를 하고 있고 파운드리 역할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주가 나온다면 상당히 크게 주가가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대형 원전 3기, 그 다음에 소형 모듈 원전 4기 해서 총 4개분의 1.2기가와트 수준의, 4.2기가와트 수준의 원전을 지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게 아직 뭐 국회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뭐 이 왈가왈부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결국에는 그게 선정이 돼서 적절하게 합의가 된다면 건설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부지 선정 돌입을 계획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경북 영덕과 강원 삼척 등 이런 부지 예상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신규 원전 건설 시장도 본격화가 되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전성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자재 생산을 해서 다 이제 수요를 커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렇게 또 기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영위하고 있는 이 사업이 아무나 뛰어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흐뭇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쉽게 진입할 수 없는 진입장벽이 높은 구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역량이 이제는 발휘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 그룹 차원에서 6번째 구조 개편에 대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정정신고서를 냈고요.
이 효력 발생일이 20일 이후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금감원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결정이 나지 않은 것 같고 좀 더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합병이 결국에 불가피하게 결국엔 통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주가가 이제 확실한 소식으로 힘을 받으면 더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일찌감치 정말 합병이 싫다라고 하면 주가가 확실히 뛰었을 때 그때 매도를 했다가 다시 들어와도 될 것 같고요. 혹은 매도를 하고 이렇게 좋지 않은 시장 상황 속에서 좀 더 보류로 지켜보고 있다가 다시 들어와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미리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 여기는 금감원의 선택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합병을 하기 싫다고 하면 반대를 할 수 있는 권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권리까지도 다 행사하고 마지막까지 이제 매수 청구권도 있죠. 그런 것들까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권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되겠다. 근데 아직 이제 효력일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그 전에 금감원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먼저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